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부산 뉴스입니다. 요소수 사태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찾아올 듯합니다. 부산 지역 쓰레기 수거 차량, 마을버스 모두 2주 뒤엔 요소수 부족으로 운행을 멈춰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특별 대책반을 꾸렸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구의 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요소수가 있어야 운행 가능한 디젤 수거 트럭은 7대. 7에서 10일에 한 번 10리터짜리 요소수 한두 통을 넣어야 하는데 남은 건 고작 5통. 2주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상황이 올지를 또 예측이 안 되니까 최대한 좀 절약해서 써보려고. 해운대구 우동, 반역, 재송동을 담당하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는 현재 남은 요소수가 단 한 통도 없습니다. 쓰레기 대란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지금 차 세워야 할 판이에요. 그럼 이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난리 나겠죠? 거래처 주유소에서도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마을버스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산 전체 551대 가운데 요소수가 필요한 차는 260여 대. 해운대구 재송, 단송동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당장 다음 주부터 멈춰설 수 있습니다. 버스 운행을 위해선 하루 한 통의 요소수가 필요한데 현재 이 업체에 남은 요소수는 4통뿐입니다. 고지되기 때문에 이 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남아있는 걸로 했을 때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작은 차를 한다고 계산을 하고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두리발은 전체 181대 중 120여 대가 경유 차량인데 현재 비축된 요소수로는 한 달 정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부산시는 행정부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요소수 비상대책 전담팀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요소수 매점 매석 의심 사례가 강서구에서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월 평균 요소수 구입량 10%를 초과하면 매점 매석으로 보겠다고 발표한 후 이뤄진 단속인데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판단은 경찰 수사에 맡겨진 상황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합동단속에 적발된 10리터들이 요소수 375통입니다. 알고 보니 인근 주유소에서 구매해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친한 친구 저희 창고에 좀 며칠만 놔둬놓으면 안 되냐라고 해서 너그 주유소에 놔둬놓으면 안 되냐고 하니까 거래처에서 이미 사간 금액이고. 요소수를 맡겼다는 주유소 사장 A와 B씨는 매점 매석이 아니란 입장. 건설공사 현장에 납품해오던 물량이란 겁니다. 125개가 제 거고 입금 내역도 다 있고 친구 다른 주유소 사장님하고 저하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물건을 맡겨놓은 건데 사태가 터지기 전에 7월 달에도 700개. 단속 기간인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두 주유소 중 한 곳을 매점 매석 혐의로 경찰 고발했습니다. 지난 8일 정부 합동단속반 출범과 함께 시행된 고시에 따라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 대비 10% 넘는 물량을 보유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공식적인 문상으로는 한 곳인데 두 곳이 맞다 자기들은 저희는 한 곳을 판단하고 있고. 고발당한 주유소 측은 보관돼 있던 375통 중 3분의 2만 본인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한 달에 400개씩 나가는데 이번에 357개를 시켰어요. 왜? 요소수가 없으니까. 한 곳만 매달 150개 쓰고 나머지 한 100군데 업체가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매번 가져가는 업체죠. 최종 판단은 고발장을 받은 경찰 몫입니다. 업체 측의 해명과 세금 계산서 등을 토대로 매점 매석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최근 도로에서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법률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충돌 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기가 힘들고 되려 피해를 당하고도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민희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오른편으로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 비율은 6대4. 승용차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의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킥보드 사고 시에는
제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 피해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억울하고. 지난 8월 출근길에 나선 A씨는 킥보드와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틈으로 걸어 나오다 인도를 타고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허리와 발목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석 달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엄청 뭔가 센 게 발목을 콱 쳐가지고 제가 처음에 약간 고개를 못 들고 그리고 유모차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의 아픔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A씨는 경찰서를 찾았지만 정부의 뺑소니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니란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를 친 전동 킥보드가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PM에 관한 별도 법률이 없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이의 사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는 897건, 2년 새 4배나 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별도의 법안이 마련돼서 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그 법에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보험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보험업체의 자율사항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부산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15개 지역 공약을 발굴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참신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고 부산시장의 색깔이 강한 과제도 포함돼서 여야 모두에 수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내년 대선을 대비해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 15개를 여야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과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 그린 스마트 기술 선도, 글로벌 매력도시 완성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이런 것을 넘어서서 부산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과제 속에서 거의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힘을 합쳐서 관철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전단팀을 꾸려 수건사업 해결과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대선 공약 발굴에 힘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덕 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 완성, 경부선 지화화 등 지난 선거 때마다 나왔거나 이미 추진 중인 과제들도 많아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산시가 그 정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산이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 정책들만이 지금 나와서 아쉽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 세대들 그리고 주거복지나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좀 묻어나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보궐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의 1호 공약으로 여권의 비판과 견제가 쏟아졌던 어반루프 건설도 세부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선뜻 받아들일지 미지수인 상황이어서 여야 대선 공약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산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공약화 요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한국 시리즈 계절입니다. 가을 야구를 하지 못해 상심한 부산 야구 팬들에게 우승의 추억을 소환할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내일 개봉하는데요. 1984년 혼자의 힘으로 우승을 일궈냈던 불멸의 철원, 27살의 고 최동원 선수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전반기 우승팀은 만만한 상대 롯데자이언츠를 골랐습니다. 삼성의 노골적인 저주기 게임. 그렇게 한국 시리즈에 올라온 롯데가 자존심을 서력한 필승 카드는 오직 하나, 선발 투수 최동원이었습니다. 1, 3, 5, 7로 던져야 우승을 할 거 아닙니까?
강기일 감독님도 우승에 목말있으니까 최동원이라는 선수를 내갖고 던져야 우승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팀이 부르면 군말 없이 마운드에 올랐던 최동원은 10월 9일 운명의 7차전에 어김없이 등판했습니다. 무리라는 건 알죠. 알지만도 나갈 수 있으면 끝까지 나가서 이겨야죠.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 최동원의 높은 직구에 헛스윙 삼진. 한국 시리즈 4승 1패. 5경기 610개의 투구수를 기록한 전설의 순간입니다. 스트라이크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 챔피언 롯데자이언츠. 그렇게 빛나던 27살의 슈퍼스타는 구단과의 갈등, 선수의 결성 시도로 한 걸음 앞서가다 5회와 왜곡의 유탄을 맞고 힘든 시간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외래는 아직 잘 몰라요. 벗고 났을 때의 그 인생이 어떤가? 나중에 이번 벗을 때는 참 마음이 그라려요. 그 시절 고 최동원의 고군분투를 이제야 이해하는 많은 부산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1984년 가을 그 남자 최동원이 있었다. 살아계셨다라고 하면 자기가 삶을 회고할 때 가장 열심히 살았고 가장 인생의 화양연화 같은 순간들이 언제일까라고 이제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1980년도 가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구 결번으로 남은 그의 등번호에 맞춰 영화가 개봉하는 날 국내 최고 프로 아마투수에게 수여하는 최동원상 수상자도 발표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의 일자리 구조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시내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성희 씨. 이 씨는 지난해 1월 가게 문을 열면서 5명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로 직원을 줄여야 했고 현재는 2명만 점심과 저녁 시간에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워낙 많아서 끝까지 책임져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의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영업이 쉽지 않은데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자영업자는 37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7천 명 늘었습니다. 특히 직원을 두지 않는 나홀로 사장은 1년 전 23만 6천 명에서 지난달 28만 1천 명으로 4만 5천 명이나 증가해 무려 19%가 늘었습니다. 13개월 연속 증가하여 2021년 10월 기준 자영업자 비율이 22.4%를 기록하여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배경엔 대기업 등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정규직 근로자는 85만 1,000명이었는데 올해 10월엔 84만 1,000명이 되면서 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1년 미만 임시 근로자는 같은 기간 29만 7천 명에서 31만 7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의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68.1%, 자영업과는 정반대로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에서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수영구의 목욕탕에서 감염자가 나오면서 동시간대 이용자 120명을 검사한 결과 직원 1명, 손님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구 예능센터와 초등학교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학생과 유아가 30명을 차지합니다. 부산 지역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1차는 24.9%, 2차는 2.1%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글이 부산의 스타트업 기업을 키우기 위한 창업 지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라운지에 입주한 구글 비스타트업 스테이션에서는 구글과 스타트업 발굴 전문 기업인 스파크랩이 부산의 창업 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글 측은 내년 초 부산에서 스타트업 공모를 열고 지원 대상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지금까지 58개사 창업을 지원하고 2,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 데이지호 선체검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8개월 전인 지난 2016년 8월 스텔라 데이지호 연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폴라리스 쉬핑 대표 김환중 회장 등 2명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선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 회사 본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연제구 거제동의 한 도로에서 고3 수험생을 태운 통학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A씨와 다음 주 수능을 앞둔 고3 학생 4명 등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양산 등 전국 원전 인근 시도 대표로 구성된 전국 원전 동맹은 내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전국 원전 동맹은 내일 어제 오후 영상회의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결의문을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 국민의힘 김광명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지난 2017년 46%에서 지난해 22.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직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은 같은 기간 33.7%에서 50.5%로 증가해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부산시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취업률 하락을 자초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OTT를 통한 폭력적 컨텐츠 시청에 따른 학생들의 모방 폭력 우려가 높아지자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시청 지도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은 OTT 콘텐츠에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많아 시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We don't need a plan to live in this moment. Sometimes you gotta take a chance while it's there. I don't wanna spend